나중에 발표가 다 되면 선배들 대학 어디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내신 등급 몇 점으로 무슨 과, 무슨 대학을 가는지 확인해 보는 건 그게 바로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신 체제의 마지막 세대죠? 9등급 체제의 마지막 세대잖아. 그 얘는 다른 배감고인데, 배감이 아니지. 다른 관악고의 남자인데, 영어로 돼 있었어, 정우야? 오케이. 얘는 내가 내신을 물어봤어. 얘가 처음에 성대에 붙었다고 연락 와서, 얘도 관악고야, 다 하나. 성대, 얘 내신 1.95. 네, 1.95인데, 성대는 지금 학종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 전교 1등이었대. 그리고 얘가 오늘도 연락 왔는데 시립대에도 붙었어요. 화공. 여기는 학생부 여기도 학종이네, 면접형. 하나 남은 게 이제 디지스트가 하나 남았대. 그 지금 요 1년 위에 애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의치 한약수가 인원수가 좀 줄었고 이공계열이 늘었죠. 디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디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스텍인가? 4개인가? 여기 더 늘었어요. 아무래도 저것 때문에 그렇겠지. AI랑 이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에서 뭐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걔도 자식이 있잖아. 자식이 14명인 거 있어요. 총 여자 4명이고 자식이 14명이야. 응? 한 명은 이름 되게 특이한데? X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 그 인도 팟캐스트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머스크를 초대해서 물어봐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대. 그런데도 굳이 가야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 얘기를 한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걸 안대. 기술을 배우려고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기술을 배워서 졸업하면 이미 새로운 기술이 나와버려서 내가 배운 것이 뒤처져 있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나의 전공을 깊이 파고들려고 대학을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머스크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 큰 아이도 좀 있으면 대학을 가는데 걔도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걔도 알고 있대. 근데 대학을 왜 가고 싶어 하냐 물어봤더니 대학을 가는 이유는 그 아이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동년배 아이들과 공부를 하는 경험을 쌓으려고. 이건 사회적 경험이죠. 대학을 안 가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두 번째는 머스크가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이왕 갈 거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습득해라. 하나의 전공만 깊게 파지 말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건 내 전공이 있지만 다른 전공 과목 내가 들어도 되거든요. 대학 그런 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습득해라. 그 얘기가 하고자 하는 건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스페시피케이션, expertise 이런 거 있잖아. 그게 AI한테 안 될 거야. 나중에는. 지식적으로는. 근데 폭넓은 걸 익히면 이상한 게 짬뽕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창의성은 그건 인간만이 갖고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얘기했고, 젠슨 황은 뭐라 했냐면 지금 뭐 시스템 관련, 컴공 관련을 지금 가면 결국에 졸업할 때쯤 AI가 널 대체한다. 그러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전공은 자기는 생명이라 본대. 생명 관련은 오히려 AI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전공할 거면 생명을 추천하더라고. 각자가 서로 다 다르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반도체 학과가 다 핫해요. 그 연봉도 세게 주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태환아 반도체 학과를 갔어. 그 삼성에 취직이 됐네? 그래서 2년 다녔는데 네 연봉 한 2년 다녔고 연봉 한 8천에서 1억 정도야.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헤드헌팅한 거야. 너한테 연락을 해서 네 연봉의 5배를 줄 테니 일로 와라. 갈래 안 갈래?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고 마이크론 알아요? 마이크론?
반도체에서 1등 기업이 TSMC죠. 대만에 있는. 걔네 때문에 지금 GDP 역전된 거 알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부자야.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파운더리 업계 1위고 D램을 생산하는 업계 1등이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 삼성 이렇게 세 개거든요. 마이크론도 우리나라에 와서 인재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대부분 그런 거 어디서 모집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가면요, 그 취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스를 열어요. 와가지고 다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 지원할 때 요게 필요하다 다 해줘. 심지어 인턴 기회도 주고, 그런 것도 제공해. 그러면 이과만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럼 문과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문과도 살아날 방법이 많죠. 다시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C 코드, 그러니까 코딩이죠. C 언어를 익힐 이유가 없어요. 파이썬이라고 알아요? 그거 강의 듣고 좀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예비건 시스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AI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인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인간이.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남자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 하죠. 파쿠르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AI가 그걸 하겠어? 파쿠르 해가지고 막 건물 올라가고 엄청 멀리 뛰고 그런 거 인간만이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감수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모함,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도 문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봉 따지면 금융업계 종사하는 문과 애들이요. 문과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금융업계 종사하는 문과 분들이 이공계 연구원들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의사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런 세상이야. 저도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다시 대학을 간다면 나는 꼭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거든.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IB라고 있어요. IB. 인터내셔널 뱅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JP 모건, 모건 체이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등 전 세계 유망한 그런 금융 업종들 있잖아. 거기를 취직하려면 무조건 미국에 가서 MBA를 받아야 돼, 석사를.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왓슨이나 이런 데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기 들어갈 수 없나? 근데 그걸 재미나이랑 막 토론을 해봤지. 방법이 있대.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스카이를 가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스카이 경영학과. 그런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라. 그리고 3학년쯤에 인턴을 모집한대. 우리나라에서도 IB 지사가 있어요. 그 인턴 모집에 합격을 해라. 그리고 인턴 평가를 엄청 잘 받으래.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대. 그리고 여기서 성과를 내면 미국에서 부른대요. 본사로 오라고. 굉장히 이성적이죠? 좀 무모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야. 첫 번째, 스카이 경영학과를 가라. 두 번째,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의 학점을 만들고 인턴을 한 다음에 인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좋은 성과를, 맞아요. 성과요. 실업은 안 되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면 미국에서 부른대요. 얘 누군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권우성 씨라고 있어. 권우성 씨 안다, 손. 그 코인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 사람 아닙니다. 오성권이라고 하는데 CNBC나 이런 데 나오는 투자 관련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을 쓰시죠? 그분 굉장히 유명해. 지금 옮겼는데? 원래 뱅호아였다가 헤드헌팅을 당해서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간 거 있어. 그분은 아마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의 MBA 코스를 밟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제 미국 본사로 간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그걸 해보면 내가 우리나라 최초가 되는 거잖아. 왜 그런 꿈은 안 갖냐 이거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얘기해 줄게. 제 친한, 뭐라고요? 방금 가졌어요. 아, 방금 가졌어요? 잘했어. 제 친한 원장님 있는데 저보다 형이에요.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분의 누나의 꿈이, 이거 아주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라고 하면 좀 그분의 누나의 꿈이 뭐였냐? 미국인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
그분들 그렇다고 누나가 예체능 하셨는데 학벌도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교포가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교포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셔. 내 알기로 JP 모건이었나? 근데 그분들 주급을 받잖아. 그래서 내가 보통 주급 얼마 받는데? 했더니 내 지인한테는 매형이잖아요. 매형? 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급으로 1억 정도 받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주급 2주에 한 번 주거든? 뉴욕에 살면서 2주에 1억씩 받는 거죠. 세금 엄청 떼가겠지만. 다시.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말하고 있다고. 문송합니다. 문과 가면 인생 망한다. 아니야. 될 놈 되리야. 다 돼요. 안 되면 되게 해보고, 그리고 안 되는데 되게 해봤는데 진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살을 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성과는 살을 빼야 돼. 그럼 그 수단으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살이 안 빠졌어. 그럼 그거 실패잖아. 맞죠? 살을 뺐어야 성공이지. 근데 역으로 그걸 바꿔보자고. 역으로 그냥 나의 목표는 일주일에 5번 웨이트를 하는 거야. 하루에 1시간씩을. 살이 빠지건 말건 상관은 없다. 난 일주일에 5번 웨이트를 하겠다. 를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그럼 3개월 뒤에 그걸 다 지켰잖아? 살이 안 빠졌어. 네 몸은 바뀌어 있거든. 그러면 성공이란 말이다. 내 영어 점수가 지금 당장 얼마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하나씩 계속 해봐봐. 그럼 그걸 지켰잖아. 그럼 성공이야. 이 작은 성공이 쌓여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야 그 다음에 꿈을 갖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꿈만 가진 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 망상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뭔가를 해보란 말이다. 너네는 내가 아까 일주 본다고 했지만 너네는 그 이상을 벌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 왠 줄 알아? 나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 이건 시간의 싸움이거든. 내 모든 거 다 주고 너랑 나이 바꾸라면 다 바꿀 거야. 그럼 군대 가야 되잖아. 다시 갈 거야. 이 코피 부러졌으니까 안 가도 되지 않나? 그런 거 없죠. 가야죠. 만약 이거 코 수술했다고 안 간다고 하면 바로 성형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면서 이거 한다고 내가 실력이 엄청 오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했다면 그냥 성공이에요. 결과라는 건 일회성의 이벤트야. 과정만이 너를 말해주는 거야. 해보자. 이 논란이 많았던 올해 수능 24번입니다. 오답률은 76.2%고요. 오답률 4위였죠, 이게. 근데 제목이라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제목 보기 안에는 반드시 주제가 포함이 돼야 돼. 주제가 포함돼야 됩니다. 주제라는 건 반복적 소재죠. 보기 5개 중에 내가 하나 고를 때는 반드시 주제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주제가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제를 암시하면 됩니다. 암시. 대부분 암시는 질문으로 하거든요. 그 질문의 답이 주제가 되게끔. 모두 다 이렇게 이루어져, 그냥. 그리고 항상 제목이라는 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다시,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뭔 소리냐면 지문의 초반부에 내가 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문의 후반부에 내가 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제목을 골라라 할 때 코만 있으면 제목이 될 수 없고 이마만 될 수 있으면 제목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얼굴의 앞부분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얼굴에 돌출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 제 말 이해하죠? 그래, 하기 전에 꿀팁.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발일 것 같지만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손입니다. 손.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이 코예요. 콧잔등. 왜냐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 그럼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굉장히 안 좋겠죠? 손으로 코를 만진다거나 코를 후빈다거나 등의 짓을 하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게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안 좋은 거야. 근데 누군가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좀 싫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네가 코를 좀 만진 다음에 너 얼굴에 뭐 묻었네. 눈 같은데 이런 데 만져줘요. 이렇게. 너 오늘 왜 이렇게 너무 멋지다.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도 한번 찔러주고 미안해. 잠깐만. 그럼 걔 나중에 암 걸린다. 그럼 너도 모르게 걔는 망해 있는 거지. 자꾸 몸이 아프고. 해보겠습니다. 첫 줄.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tainment. 해볼게요. 경제적 이득입니다. culturetainment. 문화의 엔터테인먼트 결합된 건가 보죠. makes it attractive. 만듭니다. 매력적으로. to politicians and policy makers alike. 정치인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둘 다한테. 한 번 더.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매력적인가 봐. 정치인들한테는. A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coupled with their demand. 포텐셜한 증가가 있는데 인바운드 방문객들 수 그게 결합이 됐대요. Their demand 그들의 수요와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물건과 서비스에 대해서 즉 travel이나 accommodation이나 retail 같은 거 is an incentive 그게 유인책이래요. For those 사람들한테 within government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and authorities 권위자들한테 to work with cultural groups 문화적 그룹과 함께 일하는데 그게 유인책이 된답니다. In order to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개발하는데 celebration이랑 commemorations를 into larger and more high profile events. 더 크고 더 high profile한 사건으로. 자, 여기까지는 culturetainment의 경제적 이득이 좋다죠? 정치인들이 좋아한대 그거. 난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 그 캐대언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 많이 오잖아. 그런 것들. however에 생묻히세요, 이제. 방향을 바꾸면 앞에보다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such commercialization. 자, 이렇게 요약해주네. 그러한 상업화라는 게 risks culturetainment. 위협을 가하나 보죠. culturetainment에 걔가 becoming homogeneous. 아래쪽에 있습니다. culturetainment가 다 동종의 것이 돼버리고 and losing its original message.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위협에 처하게 한대요. That could lead to a dilution of audiences. 그건 이끌 수 있는 건데 dilution 아래쪽에 있습니다. 희석을. 관객들의 희석을. 자, however 뒤에는 안 좋은 얘기네. 그렇게 상업화하니까 오리지널 메시지가 사라져버리잖아. 다 똑같아지잖아. 이런 얘기죠. This could also에 생고쳐봐. 자, also는 같은 방향이니까 또 안 좋은 얘기 할 건가 봐. 자, 이것은 또한 이끕니다. To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더 작은, 상업적이지 않은 개별적인 사건들 being set up, 설치되는 건데요.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further. 그거 고작 분리시킨대요. 나눠버린대요. 관객들을 더 많이. This is something. 이건 뭐인데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s will need to balance. 뭐냐면 계획하는 사람과 스테이크홀더 애들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랍니다. Against potential financial gain. 어떤 재정적인 이득과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래.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religious landscapes. 바꾸는 것,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랜드스케이프를 will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요. And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new culturetainment experiences. 새로운 그 문화테인먼트의 어떤 경험을 이끌겠죠. overall, 세무쳐봐요. overall,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해볼게. This is a healthy growth sector. 자, 이건 건강한, 성장하는 분야랍니다.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요. But one that. 근데 이런 건데요. By its very nature, it's delicate. 아래쪽에 있어요. 없네? 없네요. delicate 한 겁니다. In the face of exploitation. 얘는 있죠. 착취에 delicate 한 거랍니다. 근데 그 뒤쪽 단어를 잘 몰라도 벗이니까 방향을 바꿨을 거 아니야. 앞에는 healthy 하지만 그러나 뭔가 착취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해주네. culturetainment라는 건 건강한 성장이긴 한데 그게 착취될 수도 있는 건가 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종합해보면 앞부분 이거 똑같죠 지금? 경제적으로 좋다. 근데 메시지 사라진다. 마지막에 좋은 거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종합돼서 주제에 나오면 돼. 제목에 나오면 됩니다. 1번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문화의 상업화라는 거 and its unexpected benefits. 2등만 얘기하면 답이 될 수 없겠죠?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2번 cash or soul. 돈이냐 정신이냐.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문화가 엔터테인먼트랑 결합을 할 때 돈이니 아니면 어떤 영혼이니 이런 얘기죠. 보류. 3번 culturetainment. 얘가 주제지. culturetainment가. 3번은 나와 있네. culturetainment on ambition. ambition 야망입니다. entertainment의 야망이다. 문화가 되고자 하는 땡 그런 말은 없었죠. 야망이 어딨어? 엔터테인먼트가 culturetainment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다. 그러면 나보세요. 좋은 점 나쁜 점은 어디가 있는 거야? 3번을 주제 제목으로 고를 거면. 4번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 The poisonous fruit of culturetainment. 새로운 문화라는 게 독성이 있는 과일이다. culturetainment에. 이것도 poisonous가 말이 안 되는데? 독성이 있는 과일이라는 건 일단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다라는 말은 사라진 겁니다. 4번에선. 그래서 4번 안 돼요. 5번 Why balanced investment? 왜 균형 잡힌 투자가 투자에서부터 X.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culturetainment야. 0-1은 얘가 나와줘야 돼. 근데 culturetainment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이거거든요. 이 글은 이게 다예요. 근데 1번은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안 되지. 4번에 새로운 문화, 독성이 있는 과실, 독열매란 얘기니까 맛있어 보이지만 안 좋다는 얘기잖아, 결국에. 그럼 그건 안 좋다는 얘기야. 그것도 방향이 안 맞아. 5번 투자 얘기는 아예 없어. 3번 엔터테인먼트의 야망이라는 게 문화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는 게 culturetainment다. 얘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culturetainment의 좋은 점, 나쁜 점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건 2번밖에 없어서 2번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 오른쪽에 보면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무엇입니까 있죠?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OX. 일치, 불일치로 푼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 더 2번을 보면 돈이니 정신이니 컬처가 엔터테인먼트랑 결합할 때 돈이라는 게 첫 줄에 가서 현관펜 치자. 첫 줄.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tainment makes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이렇게 alike가 A and B alike 하면 둘 다예요. alike의 뜻이 both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7번째 줄인가요? 8번째 줄이군요. however. however 문자 현관펜. 그러나 그러한 상업화라는 건 위협을 무릅쓰게 하죠. culturetainment가 동질적이 돼버리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현관펜 5번으로. 자, 이렇게 정리돼요. 이 글은.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좋은 얘기. 근데 그게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안 좋은 점 얘기. 마지막은 건강한 문양이긴 하지만 그치만 그거 착취될 수도 있나 봐. 이렇게 끝나죠? 그 culturetainment의 좋은 점, 나쁜 점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럼 그걸 나봐봐. 이거 무슨 여성하면 안 돼. 아까 뭐라 했냐면 제목은 주제를 포함해야 돼. 반드시. 근데 보기 2번에는 culturetainment가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암시해도 된다고 했죠. 암시해도 됩니다. 2번에 cash가 경제적 이득 얘기고 soul이 그 오리지널 메시지 얘기고 culture가 entertainment랑 결합되는 게 culturetainment잖아. culturetainment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암시되어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얘를 실제로 학생들이 4번을 엄청 골랐고 이것 때문에 소송한다고 난리 났어 지금. 왜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제목이라는 건 주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몇 명의 학생이 지금 소송을 걸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맞추면 이게 3점 배점이니까 이걸 맞추면 그 등급이 달라지니까 소송을 거는 거겠죠. 근데 정시 우리가 지원할 때가 1월이거든요. 요 소송은 아마
내년 6월 이후에 나올 거야, 결과가.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건 알고 계십시오. 평가원 장이 있습니다. 장. 모든 기관엔 장이 있잖아. 교육평가원 장이 있어. 이번 시험 때문에 잘렸어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그 평가원장은 자주 갈리긴 하는데, 그 사유가 좀 안 좋죠.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가. 제가 잠깐 핸드폰을 보는 이유는, 난 이제부터 핸드폰 해야지가 아니고, 그 오답률 분석에 보면 학생들이 뭘 제일 많이 골랐나가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확인한 거로는 4번이었습니다. 얘는 좀 이따 다시 확인할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아까 풀었을 때 4번을 고르셨다면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글은 간단하게 컬처테인먼트가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니까 이걸 종합하면 되는데 4번은 독이 있는 과일, 독이 있는 열매라는 건 안 좋다는 얘기야. 먹으면 죽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지문 정리하는 거. 나 이미 풀어서 이거 답을 아는데? 알겠어. 그건 알겠어. 그러면 1번 아래쪽에 보면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혹은 설명해 보세요. 체크하세요. 펜으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실제로 숙제할 때는.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정리하세요. 지금 보지는 마시고 이 프린트 제일 끝에 보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는 건 대부분 해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안 돼. 보지 마. 이렇게 하면 꼭 보대. 왜냐면 거기 1번 답이 나와 있어. 그 답만 기억난단 말이야, 나중에. 어차피 상관이 없나? 이미 풀었던 거라. 책이 있으면 책에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은 본인이 따로 기억할 점이 있으면 쓰시고요. 아니면 비워놔도 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나는 또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모르는 단어는 개인차가 있죠. 모르는 거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도 다 적으세요.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문제풀이고 다음 4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직접 끊어보면서 다음을 해석해보세요 라고 써있죠. 끊는 거는 필요하면 끊으시고 안 끊어도 됩니다. 네, 해석하고 오른쪽에 보면 지문을 요약하시고 이렇게 써있죠. 자, 그 요약이라는 건 한 문장 단위로입니다. 한 문장. 이 한 문단 전체를 하지 마시고요. 각 문장을 요약하세요. 내가 이해한 대로. 그럼 그걸 이해한 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지금 같이 적어보자. 자, 그림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림 그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편하다고 해서. 그게 자기는 더 이해하기 편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한글로 요약해도 되고 영어로 요약해도 되고 제가 지금 할 것처럼 기호로 정리해도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 읽어볼게. 1번에 경제적인 이점 있잖아. 컬처테인먼트에. 그게 매력적으로 만든답니다.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둘 다에게. 그럼 1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제적인 이점이 얘가 좋대. 누구한테 좋냐면 정치인들한테 좋대.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걸 적는 겁니다. 2번도 해볼까요? 잠재적인 증가. 인바운드니까 내수겠죠. 내수. 우리 국내 내부에 유입되는 방문객들의 수의 잠재적인 증가와 그게 결합이 된답니다. 그들의 수요와 결합된대요.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와 즉 여행이나 숙박이나 리테일, 소매 같은 거 이런 게 결합이 되면 그건 인센티브, 유인책이 되죠. 사람들한테 정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관련 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된답니다. 문화적 그룹과요. 넷플릭스 같은 거겠지 뭐. 제작사나.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와 commemorations, 기념행사 같은 것을 그걸 더 크고 더 high profile, 뭐 더 주목을 끄는 이벤트로 개발할 유인책이 된답니다. 그럼 2번은 가만히 읽어서 보면 걔를 다 꼼꼼히 정리할 필요 없다. 얘랑 같은 말 아니야? 경제적 이득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걸 뭐 하냐면 인센티브, 바꿔 말하면 좋다고 생각한대. 더 일을 하게 한대요. 협업하게 한대.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 좋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 일은. 맞죠? 다시
해석한 거를 다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 대로 적는 거야. 글은 이해하려고 읽는 거니까. 3번. 그러나 그러한 상업화는요. 위험이 있죠. 커처테인먼트가 동종화가 되고 잃어버리게 될 원래의 메시지를 그건 관객의 희석화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3번은 그러한 상업화라는 게 결국엔 안 좋아지게 될 거라고. 커처테인먼트가 상업화만 해버리면 메시지도 잃어버리고 다 똑같아버리고 그 다음 관객들도 다 희석돼 버리고 됐죠? 그 다음 4번 이것은 또한 이끌 수 있죠. 더 작은 소규모의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니까 상업적이지 않은 더 작은 개별적 사건이 설치되도록 이끌 수 있답니다. 그건 오직 관객을 더 분산시키는 역할만 한대요. 결론이 뭐 똑같은 얘기야. 상업화했더니 관객만 더 이렇게 분산화가 돼. 그래서 아무튼 안 좋다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5번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계획자와 스테이크홀더즈는 원래 주주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요. 나중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잠재적인 재정적 이익과 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은 앞에 말한 요놈들은 나중에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래. 결국에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점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6번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풍경을 바꾸는 게 emergence는 등장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등장을 이끌 수 있고요. 그것과 함께 새로운 컬처테인먼트의 경험도 이끌 수가 있겠죠. 6번 그래서 바꾸면 체인징하면 뭘 바꾸냐면 정치, 사회, 종교를 바꿔. 그럼 나오는 건 뭐냐? 새로운 문화. 그럼 얘가 또 새로운 컬처테인먼트가 되나 봐. 7번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건 건강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건강한 성장 분야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러나 이런 거기도 한데요. By its very nature. 원래 그 성질에 의해서 아주 연약한 것이죠. 착취에 직면하면 in the face of가 첫 번째 뜻이 무엇에 직면하면 두 번째 뜻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둘 다를 외워야 돼. in the face of는 무엇에 직면하면 혹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둘 다를 외워서 문맥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럼 7번은 종합해보면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착취될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7번은 전체를 종합하면 앞에서 말했던 이놈들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착취될 수도 있다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기호로 적어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미 해석도 앞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숙제할 때는 자 이렇게 하면 한 지문의 숙제가 끝이에요. 이걸 하루에 한 지문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봤던 사람 알겠지만 짧게 걸리면 10분도 안 걸리고요. 암만 길어봤자 20분 안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10분, 20분 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하루에 10분, 20분도 못 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야. 하루에 10분, 20분 없다고 우리가 밥 안 먹고 똥을 안 싸나? 그렇지 않죠. 여성분들은 똥을 안 쌉니다. 남자들은 싸잖아.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코를 다치기 전에도 원래 내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 내가 눈썹을 엄청 많이 써. 수업하다가. 영상 보면 내가 눈썹이 계속 움직여. 근데 여기도 찢어져 있고 코도 지금 간신히 붙여놓은 채라 눈썹을 계속 쓰면 찢어진 데 자꾸 벌어지고 큰일 났네.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흉터가 나오면 문신으로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야겠다 이렇게. 기독교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나중에 불교로 하면 이렇게만 그으면 또 불교잖아. 종교 대통합이지. 그 다음 빈칸. 빈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돌아가서 풀이법을 정리하고 할 겁니다. 앞에 빈칸 풀이법까지 넣어놨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왜인지를 모르는데 뭐를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왜를 탐구해야 돼. 왜인지를 알아야 내가 아는 거거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 왜는 모두 다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려진 방법대로 하는 게 시간을 가장 빨리 당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빨리.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야. 시험 볼 때. 나는 1번부터 듣기 다 하고 순차적으로 다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빈칸을 내가 알려준 것도 하지만 제가 푸는 대로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럼 본인 방법을 유지하십시오. 그래도 웬만하면 시간을 더 땡기고 싶다. 그럼 하는 대로 해보세요. 확실히 더 땡깁니다. 확실하게 더 땡겨요. 장담하는데. 제발 뭘 찾을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그렇게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이왕 찾을 거면 좀 빨리 찾는 게 낫잖아. 그래서 제발 빈칸부터 먼저 읽으세요. 빈칸을 읽어서 뭘 찾을지 목표 좀 정리하고 읽어. 나는 뭘 찾아야겠다. 그럼 그 뭘 찾았다가 정리되면 그 말이 반드시 이 단락에 써 있어요. 그럼 그걸 체크하세요. 세 번째, 어차피 대입 파악 유형이니까 이 사람 이걸 왜 썼지? 주장을 파악했다면 그걸 빈칸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럼 보기 5개 중에 대입되는 게 있을까? 그게 답이야.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해요. 네 번째, 근데 이도저도 안 되잖아? 그럼 아까 제목할 때랑 똑같아. 그냥 일치불일치해. 보기 5개랑 지문 하나씩 대조해. 내용 일치 풀듯이. 그러면 그때 없는 소재가 있으면 제끼고 있는 소재가 있어 남겨두면 보통 하나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2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장과 이 사람 왜 썼지 이거를 대조해봐야 돼. 주장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 소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제껴보면 무조건 100%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야. 1번 목표를 설정한다. 무조건 빈칸 문장 먼저 읽으세요. 시간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 안 걸려. 더 안 걸려. 100%야. 이렇게 살아온 지 10몇 년이에요. 더 안 걸려. 나도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잠깐만 나 봐봐. 이걸 제가 말도 안 되게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나? 우리나라 최고한테. 우리나라 최고 누구냐? 조정식 쌤 이전에 제가 학생 때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가서 통틀어서 1등은 김기훈 쌤이라고 계셨어. 김기훈 쌤. 내가 지금 다치지만 않았으면 리스펙이라고 소리 질렀을 텐데. 김기훈 쌤 현재도 메가스터디 계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도 있었습니다. 이분. 그때 영어가 상대평가여가지고 영어가 중요했어. 그래서 학원 강사 수입 다 따지면 전체 1등이 이분이셨어. 그리고 나는 이분의 수업을 들었고 이분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근데 이분 수업 들을 때 그분을 위딩 스킬로 가르치셨어요. 위딩 스킬. 실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다. 다 사기라고 그랬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맞추냐. 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 시간이 확 당겨지더라고. 그때부터 실제로 그렇게 풀었고 그렇게 잘 풀립니다. 그럼 무조건 어떤 부분만 보고 푸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한 게 이걸 추가한 거야. 원래 그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났었거든. 이렇게 정리는 안 해주셨고 이건 제가 정립한 거고 풀이법은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너는. 김기훈 쌤이 누군지 안다 손? 모르죠. 아이고. 현우진 쌤이 누군지 모른다 손? 자, 이게 10년 뒤 조카랑 누가 있을 때 너 현우진 쌤 알아? 하면 걔는 모를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뭐 아무튼 김기훈 쌤이 천일문을 알잖아요. 천일문. 천일문 책 알아요?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도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김기훈 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화무시비롱. 꽃이 붉어봤자 10일이다. 꽃은 진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은퇴할 거라고 했어. 그게 10년 전이네요. 아직도 안 하고 계셔? 내가 먼저 은퇴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북 콘서트 이런 거 하셨었거든. 책을 쓰셔가지고. 근데 찾아가서 강연도 듣고 그랬어. 그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사인 받고 책에다가. 근데 그때 그 강연에서 자기는 이제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메가스터디랑 계약도 오래 가지고 이게 종료되면 세듀만 운영하면서 강의는 은퇴한다고. 그래서 내가 책 사인 받으면서 아, 쌤 은퇴하시니까 너무 섭섭하다. 내가 현강을 듣지 못하지만 인강으로 들었거든. 아, 진짜 존경한다고 했더니, 아이, 나 같은 늙은이들이 빨리 빠져줘야, 당신 같은 이렇게 괜찮은 강사들이 더 잘 되죠. 그 내가, 아닙니다. 더 하라는 거지. 방금 빵꾸 웃을 뻔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씨, 코 풀어질 뻔했다. 갑자기 욱신욱신 되는데? 오 마이 갓. 그랬던 분이십니다. 김기훈 쌤 다음에 누가 있었나? 로즈리 쌤이라고 알아요? 로즈리? 로즈리 쌤도 모르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나? 너네가 알만한 사람 누구 있지? 이명학 쌤? 이명학 쌤은 10년 전부터 일타였으니까. 이명학 쌤 알죠? 그분 지금도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그 티처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의 힘이죠. 조정식 쌤이 일타고, 조정식 쌤 굉장히 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얼굴도 코 부러진 나보다 훨씬 낫지 뭐 이제. 그 전에 내가 낫는데. 혹시 몰라요. 풀고 왔는데 코가 이렇게 약간 메부리 코처럼 돼서 더 잘생겨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막무가내로 개발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10년을 이렇게 가르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서 목표를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빈칸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방향의 근거는 확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다라는 건 한 문장의 동사가 한 번인데 길다라는 건 두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연결사 및 관계사가 있을 겁니다. 관계사가 있으면 추가 정보를 얻고 연결사가 있으면 방향의 정보를 얻잖아. 그리고 운이 좋다면 빈칸 문장만 보고도 대강 이런 말이 답이 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스키마라고 하는데 배경 지식과 결합되면 금방 아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지문에 있는 걸 기반으로 풀어야겠지만. 그 다음 2번 재진수를 찾는다. 빈칸 문장을 먼저 읽었다면 빈칸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면 다른 말들이 써 있잖아요. 걔도 중요한 말들인 거야. 중요한 부분에 뚫었을 거니까. 그 말에 대한 재진수를 체크하면서 읽는 거야. 보통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럼 체크하세요. 거기 근거 있어요. 아니면 동의어나 유의어로 써 있어요. 혹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는 건 찾기 어렵죠. 똑같이 써 있는 건 금방 찾아요. 눈만 쓰면 되는 거니까. 3번 주장을 찾아보세요. 작가가 왜 썼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단락엔 주장이 하나니까 이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을 빈칸에 대입시켜서 가장 가까운 게 답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거겠지. 어휘랑 구문 능력이 약하면 모든 문장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이해한 문장만으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여자애들이 이거 잘해. 언어적 감이 좀 빨라서. 여자애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금세 파악하더라고. 남자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보통 이렇잖아. 여자친구가 DM이나 카톡으로 지금 자? 하면 내가 남자 보통 그래. 근데 안 잔다? 아니? 보통 이러죠.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지금 자? 하면 아니 안 자. 무슨 일이야? 대화를 하자는 그 시그널을 빨리 알아듣지. 나중에 남자친구가 잘 시간이 아닌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잔대. 그럼 의심해야지. 평소와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야. 그놈이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PC방 가 있거나 당구장 가 있거나 술 먹는다거나 뭔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술자리에 여자가 있고 이런 개놈의 자식들 진짜. 나는 상관없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이 세상에 본인의 아빠와 나 딱 이 두 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야. 쓰레기 다 많이 앉아있죠 여기. 다 쓰레기예요. 나와 너네 아빠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어질 수가 없는 관계야. 잠깐 아빠는 가족이랑 이어져 있죠? 잠깐 나도 선생이잖아. 그 관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고.
가끔씩 보면 아빠를 증오하는 애들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뭐 아무튼 4번 팩트 체크로 보기를 제거해 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 추론이고 논리적인 추론이고 자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어쩔 수 없죠. 지문에 있는 정보와 보기의 정보를 대조해 봅니다.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듯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반대 내용이 있으면 제끼고 이런 정보가 아예 없네 제껴. 이걸 제거하면 애매모호한 게 한 개 남아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2개 남아요. 그러면 주장 혹은 이 글을 왜 썼지? 다시 대입해 봐야 돼. 그때 가장 가까운 걸로 고릅니다. 5번 객관적 추론이 가능한 보기만 고르세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하시라고. 이건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맞추게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잠깐 나 좀 봐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수능 국어 지문에 물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심지어 그 지식을 물리를 선택한 애들은 알고 있던 거래.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이 보기의 내용만 알아도 뭔 소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 그럼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걔네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당시의 평가원장도 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만 보고 대한민국에서 19년 이상을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게 내줘야 돼. 그런 게 국가고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추론만 가능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이거니까 이게 답이겠지. 해서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출제기조가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그런 경우가 꽤 있긴 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소재가 나오면 보통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소재 나오면 보통 이런 얘기 하니까 확증표장 나오면 보통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래 압박 나오면 보통 이런 얘기고 뭐 이런 얘기니까 되게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근데 모든 건 지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내 배경 지식 때문에 글을 정반대로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셔야 돼. 있는 그대로. 6번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도저히 모르겠다는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언제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모르겠다. 선생님 저는 34일 남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과정은 성공했다. 쫄지 마라. 지금부터 0-2번을 하고 집에 보내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거죠. 31번이죠. 얘가 빈칸 4개 중에 오답률이 제일 낮았어요. 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빈칸부터 읽을게요. 빈칸 한 줄 위에 Because disinformation 세모 쳐볼래요? Disinformation was the key to key에 세모 쳐볼래요? To there에 세모 쳐볼래요? 하고 빈칸 These firms 세모 쳐볼래요? Worked in relative secrecy. secrecy는 secret이겠지? 비밀이겠죠? 정리해보면 이러한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냐면 핵심이야 열쇠야 해결책이야 주장을 암시한다 했죠.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대열이라는 건 앞에 있는 복수명사거든. 근데 그걸 뒤에서 말해줘. These firms라고 말해주네. 이러한 회사인가 봐. 앞에 있는 정보가 그러한 회사들의 빈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는 그걸 상대적인 비밀로 작업을 한대. Frequently built on family ties, trust and loyalty. 만들어지는 건데 가족 ties나 신뢰나 로열티로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비밀로 한대요. 비밀로.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 김기훈 쌤 왜 여기 있지? 아이고 김기훈 쌤. 이러한 정보 disinformation 얘가 핵심이랍니다. 핵심.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어서 그래서 그들이라는 이러한 회사는요. These firms는 이렇게 할게. 비밀로 작동을 한대. 비밀로 작업한대. 이 회사들의 빈칸의 앞에 있는 정보가 핵심이어서 비밀로 한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목표가 되고요. 아래쪽 1번에 빈칸을 읽고 목표를 잡아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럼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 본인이 목표를 잡는 겁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해본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야. 자꾸 하다 보면 나랑 나중에 똑같아져 그냥.
선생님, 이거 가만 보니까 그냥 빈칸 문장을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 뿐이잖아. 맞아요. 빈칸 문장을 보기 편하게 정리한 거야, 그냥. 내가 이해하려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봐봐. 이러한 정보가 뭔지 확인 좀 해야겠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저게 왜 핵심인지가 생각이 될 거니까. 두 번째, 읽으면서 이 회사가 나오면 체크해야겠다. 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앞에 정보를 확인할 거고, 이 회사가 이 글에 나오겠죠? 그걸 체크할 겁니다. 거기 근거가 나오겠지, 뭐. 그래서 앞에 정보 좀 확인하러 가봤더니 그게 첫 줄이네요. 어쩔 수 없죠. 읽어야죠. 첫 줄. The early grain trade firms. 회사가 나오네. 초기에 곡식을 거래하는 회사가 were active. 활발했습니다.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surplus니까 잉여겠죠, 잉여? 잉여 생산과 음식 deficit 아래쪽에 있어요. 부족, 위진세, 뭐 활발했대. And these firms, 세모 쳐보세요. These firms. 이러한 회사들, 그러니까 곡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made it their business. 사업을 했는데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상태를 알도록 했대요. 수요와 공급 둘 다에서. 그러면 정리하면 앞쪽에 있는 these firms, 얘네들 곡식 회사구만. grain firms고. 그 앞에 있는 정보는 뭐였냐면 이러한 회사들은 공급과 수요 둘 다에서 그 상태를 알고자 했대. 알게 했대. 뭐 그 정도 정보네.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서 한 줄 아래 오른쪽. 자, 뒤에를 봅시다. 게다가 these firms에 세모 치세요. 빈칸 두 줄 아래. 이러한 회사는 were able to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증가로부터 commodity가 exchange 되는 and commodities futures markets 뭐 이런 데서 that emerged in the mid 1800s 1800년 중반에 나왔던. 그러면 바로 뒤에서 이러한 회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득을 보는 건가 보다. 좀 더 읽어볼게. 빈칸에서 네 줄 아래입니다. 오른쪽. Agricultural markets are naturally unstable. 그러니까 농업 시장은요 불안정해요. Due to changes in harvest size. 변화 때문에 수확량에. That result from variable weather patterns. 날씨 때문이겠죠. And other factors. 다른 것 때문에요. Locking in prices. 가격을 locking in. 잠궈버린 건가?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 사고 팔므로써 곡식을 미래의 배달을 위해. Helped these firms의 세모. 도왔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to minimize such risks.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자, 이제 형아편 들어라. 아래쪽을 읽고 있는데 같은 정보가 두 번 이상 나와서 이제 멈춘 거예요. 첫 번째 정보는 빈칸 두 줄 아래 These firms were able to benefit. 형아편 쳐보세요. 이러한 회사는 이득을 얻었다. 자, 그리고 빈칸에서 8줄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Helped these firms to minimize such risks. 영화편 쳐보세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정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득을 본 거고 두 번째가 위험을 피한 거잖아. 이 둘은 이 회사한테 다 좋은 거 아니야? 정리하면 앞에 있던 그 정보가 잘 이해가 안 됐어도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거든. 이러한 회사들이 그래서 비밀로 한대요. 이런 회사들이 뭐 하냐면 뒤쪽에 봤더니 얘네들 이득을 보고 위험을 피하고 이득을 보고 위험을 피하고가 핵심인가 보지 뭐. 한달락의 주장은 하나니까 그 얘기를 하나 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득 보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거와 비슷한 말이 들어가면 돼. 그럼 1번 수익성. 수익성인가 보네. 2번 unification. 통합. 통합 얘기 아니죠. 그리고 통합된다 이런 게 아니야. 3번 혁신. 4번 명성. 5번 도덕성. 그러면 이득을 보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건 그냥 1번 아닌가? 해서 끝. 하고 끝내는 겁니다. 뒤에는 안 읽어도. 왜냐하면 2, 3, 4, 5가 헷갈릴 게 없어. 이득을 본다고 했고 위협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수익 보는 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찾아서 더 읽었다. 그러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두 번째 형과 편집 뒷부분입니다.
in made sense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 grain trading companies. companies의 세모. 그게 우리 찾고 있던 these firms예요. 이것은 합당했죠. 곡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이 to manage their risks.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여기도 형광펜. to manage their risks. 우리는 a single firm. 하나의 회사 안에서 that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한 나라 이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는데 합당했다. 이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거네. 그리고 좀 더 읽으면 rather than operating as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뭐보다 작동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국가 기업으로서 trading with each other. 뭐 서로 거래를 하는. 이건 별 필요 없고.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 어라? Their access to information의 세모. 그들의 접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 아까 빈칸에 있던 그 정보인가 보지 뭐. In multiple markets, 다양한 시장에서 enable them, 가능하겠습니다. 그들한테 to easily cover the risks, 리스크를 커버하게. 자, 이것도 형광펜. To easily cover the risks. 하고 끝. 다 읽어봤자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거 리스크를 첫 번째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 두 번째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세 번째가 리스크를 커버하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보게 하는 거야. 베네핏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100% 1번이에요. 다 읽어봤자.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게 됐지. 다 읽는 바람에. 나 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할 점 재진술. 체크하면 있어. 근거가. 실제 시험 볼 때 형광펜을 못 긋죠? 나중에 수능 볼 때 형광펜 가져서 그럼 난리 납니다. 사인펜 아니면 샤프 정도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형광펜을 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모든 거에 다 밑줄 치지 마시고 근거가 있는 쪽에 쳐놓으면 좋겠죠. 그렇게 나중에 다시 볼 때도 좀 더 편하니까 한 번 더 읽을 때.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숙제할 땐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근거가 되는 부분 틀려도 상관없어요. 찾는 행위가 중요해요. 틀렸으면 틀린 이유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왜 틀렸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기억할 점이 좀 적거나 그게 아니면 안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보시고요. 넘어가면 바로 뒤에 다음을 해석하시오. 아까 했던 대로 지문을 요약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 한 지문이 끝났죠. 이렇게 하루에 한 지문씩 총 5지문인데 이번에 나간 숙제는 이미 다 풀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지문을 정리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근거를 찾아보고 얘네들은 어떻게 내고 있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지문을 요약해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숙제는 5번까지입니다.